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네,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종일 원웨이성 하락이 출현한 날입니다. 후반부에는 좀 진정되고 좀 꼬리를 달고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하방 압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전일 0.29% 상승 마감했었고요. 외국인은 야간에서 선물 981억 매수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장은 0.12% 상승 출발 후 밀리면서 1.3% 하락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수급 대비해서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따가 또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119.77로 전월 119.64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 농산물 등 농축산물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올라서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에다 BOJ 총재 발언, 파월 연준의장 기조연설, 미셸 보우먼 이사 발언 등이 예정되어 있고요. 장전에 코카콜라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5천 주가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7월 21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소강 상태가 지속되면서 콜옵션 114억으로 평균 수준, 풋옵션 118억으로 평균 수준에 그쳤습니다. 블룸버그는 집권 여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장 앞으로 다가온 7월 31일 회의에서는 0.5%로 동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해 불만이 있고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지만 직접 해임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레빗 대변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8월 1일 관세 부과일 전에 일부 국가들에 대해 추가적인 합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 않고 압박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높은 수준의 관세 압박에도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는 2.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예상 밖의 순항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장기 성장률 추세에 얼추 부합하는 수준이고요.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10% 감소했지만 중국의 전체 수출은 오히려 6% 늘어나면서 관세 폭탄의 중심에 있는 중국 또한 타격이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극단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과 가계가 위험을 회피하고 단기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이고 있는 중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타코 트레이딩이 현재 시장의 추세에 부합하며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1일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면 그 이후에는 지표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섣부른 판단은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 시장이 하루 종일 하락했던 것에 대한 내용적으로는 관세 부과일을 앞둔 부담감에 더해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밀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세,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 위클리 옵션 개인 콜옵션 매수, 오늘 장중에 위클리 옵션 개인 콜옵션이 50억대를 넘어갔었는데요. 이는 1년 중에 5차례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 오늘 나왔던 거고요. 오늘 종가로 위클리 콜옵션이 36억 매수로 마감했는데 이 수준조차도 1년에 10차례가 안 나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는 수준의 개인 위클리 콜 쏠림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69,000원 강력한 저항대였죠. 삼성전자. 제가 어제 리뷰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69,000원에 대한 저항이 강한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의미를 어제 영상에서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잠깐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69,000원 저항 부근에서 급전환됐었죠. 뭐 이런 것들이 하락장을 만들었고요. 기술적으로는 작은 박스권 상단을 끝내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장 초반에 살짝 넘어가기도 했지만 끝내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변곡을 만드는 구간으로 풀이됩니다. 변곡은 자 이런 구간으로 넘어오는 요 지점이 변곡이 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다시 같은 구간으로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지점도 증시에서는 변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얘만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증시에서는 요것 또한 변곡이라고 극점도 변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양쪽으로 생기기 직전에 슬며시 멈추는 단계. 자, 이 구간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는요, 오늘 수급은 원웨이성 하락으로 진행되었어도 일봉상 전체 흐름을 지키고 있고, 가장 가까운 돌파 자리도 깨지 않고, 가장 가까운 돌파 자리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돌파, 최근에 돌파했던 424.5 부근의 요 자리입니다. 424포인트대, 이거 돌파해 놓고 지지받고 있죠? 자, 여기도 레벨업 돼 놓고 지지받고 있죠? 돌파해 놓고 지지받고 있죠? 자,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죠? 자, 지지와 저항 오다가 돌파하면 그 자리는 지지가 되고요. 그 지지가 다시 이탈되면은 저항 역할을 하고 그 자리가 또다시 이탈되면 저항 역할을 하고 돌파되면 지지 역할을 하고 자 이건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수급과 내용과 다른 기술적인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파생상품의 수급 등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이 굴곡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장 가까운 돌파 자리도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일 매도 압박이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일봉상 상승 추세의 흐름대로 강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외국인 선물이 그런 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선물 추이를 보면요. 오늘 하루 종일 결대로 매도가 진행되었고요. 후반부 3시 근처나 다 돼서야 이렇게 추세를 바꾸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외국인들의 이런 꾸준한 눌림 속에서 특별하게 반등 시도를 시도하다가도 계속 실패했던 거죠. 잠깐 멈칫거리는 동안은 분명히 시도했었는데 끝내 외국인들은 추세를 바꾸지 않고 추가 하락을 보였고 언더슈팅까지 나온 다음에 3중 바닥 만들고 나서 꼬리를 달았던 것은 후반부에 외국인 선물이 프로그램과 함께 진정이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프로그램도 딱히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외국인 선물 꿋꿋하게 눌러댔고 위클리 콜옵션이 56억대 이상까지도 매수하는 등 공격적인 하방 배팅이 계속됐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사실은 시장이 추세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수급보다는 시장이 덜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수급 클라이막스 때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시장은 거의 마이너스 3% 이상 가도 이상하지 않은 수급 구조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덜 떨어졌던 것은 시장 추세가 그만큼 강했다라는 거죠. 2번 그러나 7월 만기 이후 8월물 콜옵션은 개인 매수가 무려 170억이나 현재 쌓여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229억의 콜 매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 국면을 보이거나 혹은 큰 급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체크해야 되고요. 물론 오늘은 월물에서 풋옵션 매도가 들어와서 끝났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어떤 물량이었는지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3번 오후장 들어 외국인 9월물 전체 선물 매도 포지션은 수익 전환되었고요. 이는 평가 수익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실현 손실, 이미 실현한 손실이 큰 상태고요. 그 손실은 1천억 이상이 이미 손실 처리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만요. 지금까지 4월 이후로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은 단 한 번도 선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방 시도를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선물 매도를 누적시키면서 해주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중립 포지션까지만 만들었습니다. 그게 5월달 정도에 나타난 거죠. 여기 돌파하면서 중립 포지션을 만들었던 거, 스위층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이 같은 상승세에 블록딜 콜옵션 등 옵션을 활용해 시장을 커버하면서도 선물 매도를 다시 이제 고가 선물 매도 포지션을 다시 고가로 전환시키는, 더 비싸게 매도시키는 것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거죠. 그러한 작업만 진행했습니다. 당일 블록딜 풋옵션 매도가 좀 발생했는데요. 오늘 여기 마지막에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31억 정도 들어온 것, 물론 기존에 있던 거랑 이제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풋옵션, 외국인 풋옵션이 마감 직전에 7억 정도 매도를 보이다가 지금 31억의 매도로 끝났기 때문에 대략 한 24억 정도는 지금 플러스 된 거죠. 매도 쪽으로. 그래서 이게 물량이 뭘까 봤더니 9월물로 430 풋옵션, 400 풋옵션 등에서 외국인의 풋옵션 매도, 반대로 금융투자의 풋옵션 매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장중 시간에 있었던 블록딜로 보이고요. 시간은 11시 55분과 12시 35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외국인은 자 이거 시간도 적을게요. 11시 55분 그리고 12시 35분경에 장내에서 장중 시간에 일어난 블록딜로 보이고요. 수급이 그때 잠자코 멈춰 있다가 이제 후반부에 장 마치고 정산이 된 거죠. 외국인은 기존 7월물 블록딜 콜옵션을 매수할 때 함께 차월물 혹은 차차월물로서 매수했던 8월물 콜옵션을 큰 수익을 보고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9월물 풋옵션 매도를 늘린 겁니다. 외국인은 선물에서 매도를 늘리면서도 옵션으로는 여전히 반대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추가적인 상방 리스크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블록딜 거래는 소강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외국인은 수급을 숨기려고 블록딜 거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출입을 추적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생존 트레이딩 얘기입니다. 오늘도 정규 회원반인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시장의 관점과 그리고 시장의 수급 팩트를 올려드렸던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한번 쭉 점검해 볼게요. 오늘은 오전만 보지 않고 하루 종일 오후까지도 한번 장 마칠 본장 3시 한 30분 정도까지 한번 점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생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고정 메시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할 때 가장 중요한 수급 구조들, 해석 관점들을 하루 종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오픈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참고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방송은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방송에서 방송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들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아침부터 오후까지 쭉 한번 어떤 내용이 오늘 시장에 펼쳐졌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50분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은 8시 50분에 평소에 잘 드리지 않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아침에 보시면 이렇게 급등이 출발부터 나왔었죠. 외국인 주도, 외국인이 시장가 매수를 통해서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8시 50분에 오늘은 본장도 아니고 프리장에 땡긴다.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사실 종가까지 돌파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자, 본장 시작 후 역변동성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프리장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본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역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언급드렸던 건데요. 실제로는 본장 시작 직전에 그게 꺾였습니다. 8시 51분 봉에 외국인은 선물을 257계약 매도한 것을 포함해서 500억 가량 밑으로 매도한 게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게 이 내용을 쓰고 나서 바로 이제 1분
1, 2분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본장 시작 때 꺾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꺾였구나 판단했고요. 8시 56분에는 아침 첫 분봉을 외국인이 주도하며 땡겼다가 8시 51분과 52분에 다시 던지면서 프리장은 수급적으로 중립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야간에만 약 1천억가량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시 59분에는 본장 이후가 아니라 본장 직전에 흔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본장의 출렁임에 대비를 해야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4분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가 매매가 많았고요. 9시 7분에는 볼벤 상하단 오가는 외국인의 단타 거래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벤을 자, 여기 하단에서 상단까지 왔다 갔다 해주는 단타 거래가 출현을 했다. 자, 여기가 볼벤 하단, 볼벤 상단이죠. 왔다 갔다 단타 거래를 하다가 전반적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 한 요쯤 돼서 뭘 했냐면요. 얘와 얘를 연결하는 빗각을 쭉 그었습니다. 요게 나중에 승부처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승부처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시 15분에는 외국인 선물과 옵션 양매도세로 여기 하나 뭐 빠진 거 있다. 이거는 이제 대북 이슈로 방산주 조정에 LIG 넥슨이 쌍고점 후보가 된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드렸고, 이거는 주식 선물 관련해서 이제 번외 이야기고, 프로그램 비차익 장 초반 근 1,000억 원 매도가 나왔고요. 9시 15분에는 외국인 선물 플러스 옵션 양매도세로 시장 추세 방어는 되는데 프로그램 중심으로 누르는 힘이 작용 중인 시장으로 보입니다. 쏟아지는 힘까지는 아닌 거죠. 천천히 이제 하루 종일 밀렸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9시 21분에는 현재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대체 거래소를 포함해서 2,700억대 매도와 본장은 1,500억대였다라는 것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잡아드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드렸던 것은 추세, 여기 연결되는 추세 보자. 다만 시장은 강세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바이더딥 매수 자금에 의해 떨어지면 매수세가 있지만 외국인의 선물 오늘 수급 자체가 그걸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쏟아내는 힘까지 넘어가진 않았는데 계속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도 초반에는 그러다가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도를 했던 거죠. 9시 30분에는 하방 조정 속도를 늦추는 방어세는 있는데 매수 쪽으로 돌리는 수급이 부족한 아침 시간대였다. 매수 쪽으로 뭔가 해보려고는 하는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 아침에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파악해야죠. 어떤 흐름이 잡히는지. 그 다음에 9시 31분에는 위클리 옵션도 개인 콜옵션 우세가 잡혔고요. 일단 최소 1차 지지선 정도 한 431.8이나 432에 해당하는 1차 지지선 정도까지는 열어두면서 봐야 하는 수급 진행 상황이고요. 최소죠. 이게 외국인 선물 매도의 지속과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 등이 계속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커졌던 거죠. 멈추지 않고 9시 30분 봉은 이제 봉도 하향 돌파 기준 음봉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는 480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만든 기준 봉으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9시 30분 봉입니다. 자, 여기 30분 봉 이전에 블루라인을 이탈하죠. 자, 블루라인을 이탈하는 음봉이 탄생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자, 이 블루라인을 재돌파하면 오늘 시장은 반전돼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V턴이 되는 척 하더니 그 블루라인 이탈했던 자리를 끝내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추세 속에 있구나. 추세가 먼저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체크했고요. 9시 42분에는 8시 50분에 올려드린 역방향 전환 확인 주기돼. 자, 요게 42분 여기죠. 역방향 전환을 확인하고 있되 시장이 하방 수급이 조금만 주춤거려도 시장 전체 추세를 이어가려는 방어세가 들어온다. 이 들어오는 중인데 결국엔 끝내 여기 못 넘어갔다. 기준 음봉 플러스 481 블루라인 못 넘겼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다시 확대되면서 저점이 이탈 된 거 체크하면서 라이브 방송에 채팅 남겨주신 우리 제우스님께서 이렇게 오늘 올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오늘로써 목표했던 계좌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채팅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0시 27분 1차 지지를 넘나드는 방금 매도 물량은 누가 받아주는지 이제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 전체 추이는 지속되면서도 속도 조절 중인 모습이다. 10시 반에는 수급 추이가 조금만 진정되어도 매수세가 붙는 게 지금처럼 일봉 상승 추세가 강한 시장의 특징입니다. 오늘만 들여다보면 약세지만 시장 전체로 크게 보면 상승 중에 작은 음봉 조정 하나일 뿐인 상태였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래 멈춰줘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10시 36분에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3천억을 돌파하고 아직까지도 천천히 누르고만 있습니다. 10시 37분에는 시장 수급이 진정되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 저점 지지를 받되 계속되면 좀 더 이탈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봐야겠죠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 이탈 가능성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여기서 한번 저점을 이탈했다가 살린 시장은 재차 이탈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은 이제 430선인데 일단은 지지 역할을 하는 구간인데요. 실제로 430에서 한 번씩 걸리긴 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는 지속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옵션에서도 외국인들은 콜 매도와 풋 매수를 435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콜 27억이나 매수하는 시간인데 요게 2배 이상 넘어갔던 겁니다. 10시 51분에는 프로그램 매도 각도가 진정되고 외국인 선물 매도가 진정됐는데요. 자, 그때가 여기 반등이 나오던 시기겠죠. 10시 51분 반등이 나오던 시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진정이 되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이 되면 반등이 나와요. 그러나 진정만 되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가 이렇게 가다가 진정이 됐는데 넘어가질 않아. 다시 또 매도하고 진정이 됐는데 넘어가질 않아. 다시 또 매도하고 진정이 됐는데 넘어가질 않아. 다시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계속 방향성 유지를 하니까 결국에는 끝내 추가 하락으로 혹은 언더슈팅까지 보여주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진정이 됐는데 진정이 조금만 나와도 전체 일봉 추세에 어울리는 방어세는 계속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계속되냐의 문제죠. 그래서 매도가 계속되면 문제다. 매도가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10시 52분에는 외국인 선물 대량 체결 비율은 현재 기준 100계약 기준으로 매수가 14차례, 매도가 22차례로 매도가 압도하지는 않는 정도라서 이제 꾹꾹 천천히 누르는 단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빅각 플러스 23.6%더 나가면 382.5 볼벤 상단을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결국에는 23.6% 정도까지 반등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은 하방 압력을 좀 더 크게 키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시 8분에는 빅각 추세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장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제우스님이 주셨던 노래 쿠폰을 사용하던 시기였는데 왜 사용했냐? 요 시기에 딱 빅각이죠. 여기 빅각 이거 연결 아까 장 초반에 그렸던 빅각이 여기서 딱 걸쳐 있죠. 자, 이게 승부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승부처에서 과연 승부가 어떻게 나는지 잠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한 곡 부르면서 여기서 한번 기다려 봤거든요. 제우스님이 노래 쿠폰을 넣어 주셨는데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오늘 승부처에서 매수 쪽이 승리하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면 승부처에서 하방 압력이 우세해서 승리하는 거다라고 이제 점검을 하면서 봤는데 그 기간 동안 그 구간 3, 4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방 압력을 더 받았던 겁니다. 수급상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가 조금만 완화되면 꼬리 달고 올리겠다라는 건데 현위치가 상당히 치열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거고요. 끝내 매도세가 이겼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프로그램도 주춤거리다가 그냥 다시 또 밀어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위클리 콜옵션이 저 구간 지나면서 40억, 50억대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은 상태였고요. 빅각은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 다음에 여기 11시 13분에 현 빅각이 승부처 구간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11시 23분에는 빅각 저항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5천억을 돌파했고요. 외국인 선물이나 프로그램 비차익이 멈춰주기라도 해야 반등세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멈추다가도 다시 진행되고 멈추다가도 다시 진행되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11시 24분에는 결국 좀 전에 피보나치 단기 피보나치 23.6%에서 막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당일 추세 방향 힘이 더 우세하다라는 건데 수급이 언제 진정될지 봐야겠다라면서 수급 추이 차트를 참조하자. 수급 추이 차트는 이겁니다. 이걸 참조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쭉 내려서 다시 한번 수급 확인하고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 대체거래소 포함 4천억 매도를 돌파했었고요. 오전 11시 32분에는 11시 23분 개인 위클리 풋옵션 425에 1400계약 수준의 미결 상승시키는 신규 매수가 개인 계좌로 진입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이게 금액이 작 2억 정도 돼가지고 큰 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2억 형님 이라고 2억 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별명을 붙였었죠. 2억 형님이 등장했습니다. 약 2억 정도 풋옵션 위클리 풋옵션 425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스마트하게 진입한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는 이 2억 정도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죠. 2억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작은 부분이죠. 보통 기존에 왕개미 콜옵션 막 들어오고 왕개미 옵션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부터 스타트 걸고 15억에서 30억까지 확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이 시장에서 의미를 갖고 그거를 반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지금은 2억 정도 들어왔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게 들어온 게 기존에 이미 개인들은 대중들 이죠 대중 개미들 기준으로 막 월물 옵션 막 20억대 들어오고 위클리 옵션 3, 40억 막 4, 50억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틈을 타 반대로 2억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2억을 잡자니 나머지 3, 40억이 너무 크고 그게 더 매력적이고 그걸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는 단계까지 주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2억 정도의 큰손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을 여기서 매수하고 좀 고민을 하는 시장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이걸 그냥 빼서 그냥 주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또 반대로 올리자니 기존의 콜이 살아나고 그래서 콜은 또 살아나면 안 되지 더 큰 게 살아나지 않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끌다가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425 그 큰손 개미의 자, 차트 이걸 보면 이렇게 됐던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거래가 터졌잖아요. 자, 여기 보면 거래가 이렇게 터졌다. 이게 2억 정도의 거래가 한 번에 들어왔는데 자, 요게 여기서 멈칫멈칫하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면서 여기서부터 분할 청산을 좀 합니다. 자, 이 분할 청산을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이렇게 분산이 된다면 솔직히 딱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요 구간에서 절반 정도 판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구간에서 팔았으면 대략적으로 2억 들어가서 이게 한 7억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7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계좌에 플러스 한 5억, 7, 8억 정도 됐을 거야. 8억까지는 안 되고, 한 7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 플러스 5억 정도가 잡혔을 거예요, 계좌에. 자, 그런데 여기서 절반을 정리합니다. 절반을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2억만 떼냈다고 보시면 돼요. 한 2억 정도는 이미 내가 베팅한 금액, 이 큰손 개미라고 보기도 좀 그렇네요. 이 큰손 형님이 2억 형님이 베팅한 금액 자체를 수익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챙겨 놓고 다 나머지는 다 잃어도 본전할 수 있을 정도 챙겨 놓고 이제 오버나잇을 한 거죠. 지금 보니까 오버나잇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내일 더 떨어지게 된다면 혹은 목요일까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 2억 중에 이제 베팅 자체 금액은 1억이 되겠죠. 절반 청산했다면 그 1억이 2억 뺐으니까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이제 5억이 남은 거니까 2억 빼면 근데 좀 내려왔죠. 지금 가격이 한 2배 정도 된 것 같아요. 2배 정도 된 상태로 오버나잇 한 것 같은데 그럼 1억짜리가 지금 2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청산을 하면요. 챙긴 2억과 지금 보유하고 있는 2억이 돼서 총 2억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가면은 풋옵션 쪽으로 더 수익이 나면은 이제 더 늘어나는 것이고 이 2억이 다시 깡통이 돼도 본전은 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반대로 콜옵션 쪽으로 몰렸을 때 풋을 딱 영리하게 적당한 금액 정도만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시점이 개인들은 위클리 콜만 사던 중에 위클리 풋으로 의미 있는 거래가 처음 발생한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카페에 모든 구독자분들이 다 볼 수 있게 한 팀장님께서 당일 트레이딩할 만한 좋은 종목을 올려주십니다. 이 전체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카페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개 네이버 카페 확인하시고요. 네이버 카페는 비공개입니다. 카페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현재 유튜브 영상의 댓글 고정 메시지 상단 보시고 문의 주셔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초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수금을 포함해서 월에서 금까지는 이제 정회원방, 정방에다가 주식반 이상, 정방은 이제 주식반이 있고요. 파생반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같이 볼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공개가 아니라 정회원방에만 오픈이 됐었는데요. 자, 오늘 선택해주신 종목이 여기 매커스였는데 매커스가 오늘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상한가에 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다른 거 시장 집중하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올려주셨는데 오늘 상한가 처리가 됐죠.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오늘 매커스가 이렇게 급등해서 자, 이 상태에서 올려주셨는데 이제 상을 간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밑에 보면은 자, 다음 종목인 인포바인도 올려주셨는데 이게 오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인포바인도 오늘 올려주셨는데 여기 12.4%로 끝났고요. 최고 17.38%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탈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이탈로 보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지주를 올려주셨는데 롯데지주는 아침에 대체거래소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한 팀장님 오늘 매매 대상 세 종목 인포바인과 매커스 롯데지주 올려주셨는데 매커스 상한가 인포바인 급등 롯데지주도 아침에 대체거래소 기준으로 수익 구간이 목표 구간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좀 이제 같이 나도 활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한 팀장님이 매일마다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고 계시니까요. 참고해서 그리고 카페에 가입하셔서 일단은 지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다 공개가 되니까 일단 나중에는 하루로 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홍보 기간이기 때문에 월목에만 공개됩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시 2분에는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6천억을 돌파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못 미는 장이죠. 그게 바로 시장의 추세라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 7천억 돌파 12시 17분에 나왔고 이제 2차 지지 근접하는 구간까지 왔고요. 나스닥이 한번 밀어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죠. 자, 선물 다시 돌려놓고 12시 37분에는 순간적인 나스닥 효과까지 보충되며 430선까지 도달했던 거 체크했고요. 개인 위클리콜이 30억대, 월물콜 30억대가 지속되고 있다. 수급 완화 시점을 봐야 되는데 오늘 수급 완화가 후반부에나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거쳐서 오후인데요. 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여기서 8천억 점심시간 때 8천억을 돌파했고요. 원웨이성 흐름일 때는 추세를 강하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추세를 인정해야 한다. 일봉 상승 추세 속 당일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과정을 계속 언급드렸고요. 이거는 점심시간 때 방송은 이제 노래를 틀어두는데 이제 그때도 텔레그램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5 위클리 풋 2억 베팅한 큰 손은 분할 익절하고 있다는 것을 1시 4분에 체크해 드렸고요. 1시 7분에는 개인 위클리 콜 쏠림이 상당히 커졌고요. 이 정도 규모로 종가를 마감한다면 위클리 기준 연 5회 미만으로 한 손에 들 정도로 별로 나타나지 않는, 자주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자, 개인 위클리콜이 50억을 돌파하는 시간이 오후 1시 13분이었고요. 삼성전자는 그때 마이너스 3%였습니다. 어제 리뷰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6만 9천원짜리가 갖는 의미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따가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수급 진정 및 전환이 아직도 없다라는 것을 1시 35분에 체크해드렸고요. 1시 50분에는 이제 오후 방송 시작하는 거 수급 체크한 거고, 자 1시 51분에는 2차 지지도 이탈했고 수급 확대로 원웨이성 흐름이 지속되고 이대로 끝날 경우 전일 양봉 몸통을 덮어 424.5 부근 지지 여부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1시 59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스톱되면서 약간의 환매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2시에는 9월물 선물 매도 누적이 약 3조 2천억 선이 됐다라는 것을 것을 체크했습니다. 2시 1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은 잠시 완화되었는데 외국인은 선물을 더 매도해서 9천억을 돌파했다를 체크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쉽사리 지금 방향을 틀기가 어렵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2시 10분에는 개인 위클리콜 50억대는 평소라면 마이너스 3% 이상인 시장에서 볼까 말까한 정도다. 그만큼 수급 대비해서는 하락률이 크지 않지만 수급의 방향 전환이 없는 날이다라는 것을 언급드렸고요. 2시 12분에는 현재 선물 옵션 종합 수급은 마 4급 시장에 가까운 상태지만 수급 대비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방향 전환이 안 되는 원웨이라고 원웨이이고 상단에서 터지기에 크게 느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봉상은 깨질 자리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만 완화되면 꼬리 달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다시 진정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오후장 들어 외국인 9월물 전체 선물이 매도 포지션 수익 전환됐고요. 기실현 손실이 큰 상태로서 손실은 1천억 이상이 추정됩니다. 그러나 평가 수익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언급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포지션은 개인들이 이렇게 상방, 외국인은 흐지부지 되지만 콜매도가 많았고요. 금융투자도 역시나 콜매도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했고, 이거 이따가 다시 언급드릴게요. 외국인 선물이 1조 원 근접하는데 1조 원까지 찍지는 않았습니다. 9,600억 정도 갔다가 터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결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주로 신규 매도세였고, 미결 상승 효과를 줬다라는 것을 반대 방향이죠. 이거를 이제 언급드렸던 거고요. 신규 매도가 많았던 거고. 자, 그리고 3시 9분에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결국 중요 자리 이탈 없이 터닝 이제 꼬리를 달고 있었던 거고요. 오늘 많이 매도했어도 내일 환매하면 그만인 상황이죠. 일봉 추세는 다 유지 중이고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이제 축소되고 있는 것도 체크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당일 처리할 물량을 청산 중인데 그렇게 많이 청산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3시 14분에는 매도 압박이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일봉상 상승 추세 있는 시장 다시 한번 점검했었고요. 피보나치 23.6선까지 반등해서 상대적으로 23.6까지 반등했다라는 것은 시장이 약세 힘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시간이 부족해서 뭐 더 이상 올라오기는 어렵다 정도를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23.6까지만 반등이 나오다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장 전체적으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생반에 올려드린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복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만 조금 길게 소개를 해드렸고, 다시 뭐 오전장만 간단히 이제 앞으로 오픈해드리든 아니면은 뭐 어떤 날은 오픈해드리고 어떤 날은 또 그냥 생략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상담방에다가 연락 주시고 텔레그램 상담방에다 연락 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은 제가 방송 마지막 시간에 장 마치고 하는 것을 이제 보완하는 것으로 매매일지 공부 시간에 보셨던 분들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돌릴 때 8시 51분경에 숏 포지션 한번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벤을 밑으로 빠지는 요 자리, 볼벤 밑으로 빼는 이 자리가 숏 포지션 가능한 자리고, 그 다음에 볼벤 하단 자리 롱 포지션 가능한 자리고, 볼벤 상단 자리 숏 포지션 가능한 자리고, 이탈 자리 숏 포지션 가능한 자리죠. 자, 여기 하나 더 쓸 수 있겠는데 9시 3분 여기 3분 써놨네요. V턴으로 볼 수도 있는 자리인데 오늘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여기 하향 이탈 자리 다 볼 수 있는 숏 자리고요. 여기 막혔던 자리 숏 자리 볼 수 있죠. 여기 확인 자리 볼 수 있죠. 다시 하향 이탈 자리 있는데 여기는 흐지부지 됐다가 좀 어려운 자리였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해 보이는 거 뒤로 넘어가서 간략히만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탈 자리를 보고, 이탈된 자리는 저항 역할을 계속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 이탈되고 저항 역할을 받았죠. 이탈되고 저항 역할을 받았죠. 이탈되고 저항이었죠.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고, 그 다음에 23.6짜리 점검한 거고요. 그래서 1시 1분에는 2차 자리 이탈되는 모습, 2차 자리가 429.8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 이탈될 때 자, 2차 자리가 이탈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원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보시다시피 2차 자리가 딱 이탈되니까 2차 지지 자리예요. 최종적으로 오늘 지지받아야 될 자리가 429.8로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딱 이탈되니까 쫙 쏟아집니다. 그쵸? 이것 또한 여기 왜 쏟아졌을까? 가장 중요했던 자리를 이탈하니까 여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매도가 힘이 붙었던 거죠. 그런 지점도 잘 고려를 해서 봐야 되고요. 1시 19분에는 이제 여기서 터닝하는 요 자리, 자, 여기 요거를 언급드렸던 건데 여기 요 터닝하는 자리, 그 다음에 3중 바닥 잡고 돌리는 요 자리도 중요한 자리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시 35분도 있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파 자리죠. 꼬리 다는 자리.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일 혹은 최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다. 특히 돈을 썼던 자리 봐야 되고요. 중첩 자리, 빗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 구름대, 볼벤 상하단 등은 필수 보충 사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복습하는 거죠. 반복해서 가는 거고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락 조정이 시작된다면 단계적으로 체크해야 될 자리입니다. 일단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에 추가 상승 자리는 440, 448에서 450을 염두에 두고 보는 중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거에서 조금 한 10포인트 이상 멀어지긴 했습니다. 448에서 450 자리는 지금의 매물과는 관계가 없지만 21년 6월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었던 3316포인트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424.5 부근의 고가 마지막에 돌파된 자리를 이제 반대로 꺾으면 첫 번째 자리가 되죠. 올라갈 때 마지막 자리는 내려올 때 첫 번째 자리니까요. 그 다음에 411.6 김광석 일어나 부르면서 올라갔던 자리 체크하면서 동시에 2번, 3번 비슷한 자리로서 409.4에서 410.35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자리는 이미 여기서 수차례 지지받아서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갔던 모습이었죠. 6월 23일, 24일이 갭자리인 404포인트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400에서 401.5인데요. 지금이 고가라면 400에서 401.5 정도까지만 조정이 된다면요. 언제랑 비슷하냐면 이 정도 수준이 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8월 정도에 조정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자, 연결 선물로 놓고 그 당시가 이제 팬데믹 때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한번 조정을 받던 시기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 자, 여기서부터 쭉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자, 여기는 이제 한번 지나갔고, 여기 6월 달에 지나갔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포함입니다. 예로 볼 수도 있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꺾이죠. 여기 꺾이죠. 여기 꺾이죠. 그거를 돌파하는 상승세가 마지막으로 힘을 붙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나왔던 요 폭이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430포인트 대 고점에서 401포인트 정도 가는 자리예요. 지금은 430포인트니까 저 때보다 절대 수치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401포인트까지 눌리면 일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눌렸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리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눌리고 갔다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더 깊게 빠지면은 조금 더 강한, 여기 서프라임 직전과 닷컴 버블 당시의 움직임처럼 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나서 조정이 왔을 때는 기준에 따라 피보나치 382에서 50% 정도의 조정 구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때와 비교를 한다면 385 61.8%에 해당되는 385 자리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는 392 자리가 매물 많이 겪었던 자리입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70만 주 매도해서 생각보다 매도량이 크지 않았고요. 키움증권, 흥국증권, 시티은행 등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9만전자를 기대한다는 기사가 나타나자마자 오늘 3% 선에 해당하는 급락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기대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지금이 이제 7만원도 가지 않았는데 9만전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장 7만전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작년 7월 고점 형성할 때도 8월 급락장 보기 전에 고점 형성할 때도 8만원에 해당하는 삼성전자를 두고 10만전자니 12만전자니 막 이랬었습니다. 그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 8만원일 때 9만전자를 얘기하거나 7만원도 안 됐을 때 7만전자를 얘기하는 수준이라면, 근접한 수준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 거의 다 왔는데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많이 기다려 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7만원도 채 안 됐는데 9만전자를 얘기하고 10만전자를 얘기해버리면 지금부터 그냥 사면, 조금만 떨어졌을 때 사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2만원은 먹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보는 시선이 삼성전자에 잡히면은 그때마다 조정 국면을 맞이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에서 목표가를 8만원에서 8만 9천원으로 올리고 나서 9만전자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런 3%짜리 조정이 나온 거죠. 그리고 69,000원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강했고요.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 매수 완료됐고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이거 거의 1년 가까이 좀 써드리고 있는 건데, 69,000원 부근을 찍고 밀리면서 65,000에서 5,200까지 공간을 한 번에 또 가는 과정이
되고 있어요. 공간이 열려버렸죠. 69,000원은 비교적 강한 매물대고요.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가장 강한 매물 두 곳을 꼽자면 69,000원과 54,400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54,400원은 여기 밑에 5만원대에서 계속 횡보할 때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한 자리고요. 삼성전자 매물대 69,000원에 대한 의미는 라운드 피겨를 해서 7만원까지 조금 더 봐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69,000원인데 주봉 월봉 상 주요 자리가 됩니다. 자,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요. 자, 삼성전자 어제도 자, 삼성전자 차트 보면은 69,000원짜리 어제도 이렇게 보여드렸죠. 주봉상 피보나치 50% 자리에 의미 있는 자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월봉으로도 피보나치 50% 자리에 이렇게 해당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일봉으로 제가 지난번에 2024년 9월 6일에 라이브 방송 하면서 장 마칠 때쯤 해가지고 제가 말문을 잇지 못하고 야 이거 여기 69,000원 이탈 못하면 공간 열리는데 공간이 최소 54,000원 정도까지는 열릴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리면서 심각하게 말씀드렸던 그때 생긴 매물대 가 지금 거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69,000원에 대한 생각은 제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력하게 넘어가는 때와 넘어가면 이제 강력한 또 지지가 되는 거고요.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거기는 강력한 저항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으로 6,391억 원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9월물에서 단독 매도 약 3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장기 선물 매도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롤오버를 포함한 거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3,147억 매도가 나왔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약 25조 2,395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제대로 못했나요? 1386원 86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231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장기 추세 빗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7월 달에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요. 변동성 지수는 4.02% 상승한 21.22로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 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고진폭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옵션의 등합이 오랜만에 소폭 올랐습니다. 물론 하루 올랐다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요게 한 2, 3일 정도 옵션의 등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조금 시장의 급변동성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옵션의 등합은 16.05였고요. 오늘의 옵션의 등합은 16.23이었습니다. 옵션의 등합은 옵션의 등가의 양합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마다 내려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상승을 보여줬던 하루입니다. 즉 옵션의 가치가 조금 더 어제보다 붙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옵션은 즉 변동성에 베팅하는 거죠. 변동성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즉 향후에 갑자기 급락이든 급등이든 일반적으로는 급락이 발생하는데 요즘은 시장 추세가 강해서 급변동성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콜옵션의 과열로 뜨면 이제 급변동성 위로 가는 거고 푸 쪽으로 이제 힘이 더 쏠렸으면은 이제 밑으로 쏟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한 2, 3일 정도 더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아직은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지금 발생하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만기 직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합이 만약에 2, 3일 올랐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고 막 그 큰 급변동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번 등합이 올라간 시점 이후에 며칠 뒤에 만기가 한 5거래일 안짝으로 남겼을 때 그때 발현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좀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